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초중등 교육 정책 자료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원의 전문성, 또 배치 문제, 연수 체계 개선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교원 정책의 핵심 변화가 뭔지, 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교원 연수 방식이 좀 크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역량 기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네, 역량 기반.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제 교사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먼저 진단한다. 그렇죠.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춰서 연수 과정을 설계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아, 시스템 구축? 그럼 뭐 연수 통합 시스템이라던가 역량 진단, 맞춤형 연수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해지겠네요. 네, 특히 그 교원 학습 지원 시스템, 그러니까 이들의 T클리어 있잖아요. 네네, 알죠. 그걸 좀 더 고도화하고 연수 이력도 하나로 다 통합 관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 같이 똑같은 연수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걸 콕 집어서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연수에서 벗어나서 정말 교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교육의 질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물론 이상적이긴 한데 모든 교사분들 역량을 다 진단하고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개인 역량 강화론 또 다른 큰 축이 역시 그 미래 기술 대비 이쪽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 디지털 AI 역량 강화, 이건 뭐 이제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죠. 자료 보니까 디지털 AI 역량 강화 연수 이걸 확대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단순히 뭐 툴 사용법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예를 들면 AI 교수법이라든가 디지털 교수 설계, 아니면 AI 리터러시 같은 거요. 리터러시까지? 네, 이런 새로운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미래 교육 환경에 교사들이 좀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조치라고 봐야겠죠. 기술 변화에 발맞춰서 교사의 역할 자체가 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순히 지식 전달자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촉진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역할 재정립. 그럼 신규 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마침 자료에도 신규 교사 양성제도 개선 내용이 비중 있게 남아 있습니다. 아, 네. 보니까 실무 중심 양성 과정, 그리고 학교 현장 실습 확대, 교직 이수 체계 개편, 이런 걸 통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겠다. 이런 목표던데요. 네, 이게 오랫동안 좀 지적되어 온 문제잖아요. 이론하고 현장하고 좀 다르다는 거. 맞아요. 괴리감. 그 간극을 줄여보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신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좀 줄여주고 처음부터 좀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거죠. 준비된 교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게 교육 안정화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안정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기초학력 지원 교원 확충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보장하는 거. 이게 교육 형평성의 시작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학습 격차 해소는 공교육의 아주 큰 책무니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 뭐 두드림 학교나 학습 클리닉, 학습 도우미 이런 기존 사업들을 강화하고 아예 기초학력 전담 교사나 튜터를 더 많이 배치한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한테 좀 조기에 그리고 맞춤형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인력 투자는 꼭 필요하고요. 기초학력 전담, 학습 지원 교사, 맞춤형 튜터링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강화한다. 결국 개별 학생 잠재력을 끌어내는 기반을 다지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죠. 그런데 교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에 온전히 집중하시려면 결국은 그 근무 환경이나 사기 문제 이게 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래서 교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개선 항목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거겠죠. 네, 뭐 정당한 평가와 보상, 휴식 보장, 그리고 특히 그 불필요한 행정 업무 좀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업무 경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좀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 교권 보호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렇죠. 교사의 만족도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이게 학생 교육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그냥 정책 문서상의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현장에서 교사들이 좀 숨 쉴 틈을 찾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관건일 겁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필수 조건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게 학교 자율 인사 운영 지원입니다. 이건 학교 단위의 인사 권한을 좀 더 확대한다는 거죠. 네, 교육과정하고 인력 운영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사들 간의 교류도 좀 더 활성화하고 이런 방향인데요. 자율 배치, 인사 자율성, 교사 교류, 교육과정 연계, 키워드들이 보이네요.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좀 반영하려는 시도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학교가 처한 상황이나 필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예를 들면 우리 학교 특색 교육 과정에 맞는 선생님을 좀 더 쉽게 모셔올 수 있다거나 그렇죠. 교육의 효과성도 높아질 수 있고요. 물론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나 또 공정한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부분은 반드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교원 정책의 여러 변화 방향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교사 개인의 역량 강화부터 시작해서 근무 환경 개선, 또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까지 다각도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 또 여러분의 교육 경험이나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개선 방향들 있잖아요. 교사 역량 진단 기반의 맞춤 연수도 있었고 AI 역량 강화, 아니면 학교 자율성 확대 같은 것들요. 네네. 만약에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앞으로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가장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를 꼽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지. 아, 가장 임팩트가 클 변화 하나를 꼽는다면? 네,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